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FOMC가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결과는 뻔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일단 이 결과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이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내용도 좋았습니다. 일단 보합 출발한 이후에 장 후반으로 가면서 점점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자, 주가가 상승한 이유, 일단 투자자들의 심리가 크게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 증시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찍은 그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오늘 상장을 합니다. 자, 일단은 공모주에 청약을 하면서 균등 배분으로 주식을 어느 정도 챙기신 분들 계실 텐데요. 과연 오늘 올라갈 것이냐 내릴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신규 종목이기 때문에 어디다가 기준점을 대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오늘 팔까요 말까요 이런 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던데요. 자, 신규 종목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카카오페이의 일단은 상장 이후 상황들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콘텐츠주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독주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인데요. 시장의 상승 흐름을 보였었던, 즉 52주 신고가를 낸 종목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 미디어, 엔터, 게임 이런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주가 지금은 주도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 독주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투자해도 괜찮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3일입니다. 네, 11월 3일 수요일이고요. 최근에 증시가 계속 좋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마음이 조금 이제 풀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수는 일단 바닥을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외국인 매수적인 부분에서도 우호적이기도 하고요. 흐름도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7월달 고점에 비해서 아직도 떨어져 있는 구간이 많고 아직도 손실을 더 많이 회복을 해야 되지만, 자,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자, 저점을 잡아내고 반등하기 시작한다.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투자자들의 마음을 이끌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배경에는 미국 증시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보합 출발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약간 상승 또는 하락 정도의 모습을 보였다가 바로 상승세로 전환이 되면서 주가 흐름을 강하게 끌어내고 있는데요. 지금 다우지수, 나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기록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39%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34% 상승했습니다. 내용도 굉장히 좋았던 게요. 일단 보합 출발,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환됐다가 플러스로 진행이 됐는데 이게 장 후반까지 쭉 이어집니다. 즉 상승 흐름이 장 후반까지 이어졌다는 것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회복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보합 출발에서는 뭐지? 라고 생각했다가 에이 괜찮은데? 라고 하면서 그냥 매수를 질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은 지금 FOMC의 회의가 진행 중에 있고 또 결과 발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결과 발표가 나오는 것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를 더 끌어올리고 매수를 더 진행했다. 이거는 이 FOMC의 결과를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뭔가 이제 투자자들이 경계하거나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됐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지수의 상황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결과 발표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국내 증시에도 그대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자, 오늘까지는 무난하게 시장 흐름들을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OMC가 진행이 됐습니다. 3일까지 FOMC가 진행이 되는데 이게 정례회의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테이퍼링의 시행 시기가 중요하게 달려있을 겁니다. 기준금리는 어쨌든 동결이고요. 자, 이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도 물론 나와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테이퍼링이겠죠. 그래서 3일날 이제 회의 결과가 나오고 기자회견이 나오는데 그때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연준이 어떻게 향후에 대응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테이퍼링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믿자야 본전이에요. 왜냐면 테이퍼링을 발표한다. 알았어. 니들이 한다고 그랬잖아. 라고 이야기가 될 거고요. 테이퍼링을 조금 미뤄야 될 것 같아요. 웬일이야?
땡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그냥 그대로 생각한 대로 가거나 아니면 좋아지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재료가 지금 원래 악재라고 이야기가 돼서 시장을 이렇게 끌어내리는 주범의 역할을 좀 했었는데 이제는 네 그런가 말거나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었어 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이겠죠. 쉽게 얘기를 들어서 이제 뭔가 잘못을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궁뎅이를 맞았어요. 빵빵빵 다 맞고 나서 잔소리 듣는 정도. 이미 맞을 거 다 맞았어. 아 빨리 시간만 지나가라. 잔소리 됐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뎅이는 일단 아프지만 네 이미 이제 다 끝났어. 곧 끝날 거야.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네. 자, 그 다음에 연준 의장 같은 경우 이제 파월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채권 매입을 완전히 종료하더라도 즉 테이퍼링이 끝까지 진행이 돼서 완료가 되더라도 곧바로 금리가 인상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테이퍼링을 종료하고 곧바로 금리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년 중반께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내년 중반까지 테이퍼링이 안 끝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내년 중반보다도 내년 가을쯤 돼서 이제 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지금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처라는 곳에 따르면 이제 내년 금리 인상이 이제 6월까지는 60% 정도, 그 다음에 9월까지는 한 80 지금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84% 정도 예상치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가능성을 지금 60% 정도로 지금 6월까지, 그다음에 9월은 이제 한 80, 한 6, 7% 정도까지 올라갔으리라 생각합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내년 6월에 금리, 내년 7월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너무 빠른 느낌인 것 같고요. 아마 이제 내년 가을 정도에 하는 것이 이제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9월에서 10월 경으로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경제 상승 속도가, 경제 성장률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라면 금리 인상을 더 빨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실업 그 지표, 즉 실업률이 좌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업률이 만약에 4%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지금 4.7%까지 떨어졌죠. 근데 이 실업률이 만약에 4.2 또는 뭐 3.9 뭐 이렇게 나오게 되면 금리 인상을 바로 단행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용이 그만큼 좋아질 수 있을 것인지, 또 거기에 빗대서 또 인플레이션이 얼마큼 진행되는지 그 여부를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 수치는 금방금방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은 내년 중반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재료 한번 볼까요? 실적이죠, 실적. 일단 가장 큰 재료라고 볼 수 있었던 FOMC 이 부분들은 시장의 투자자들이 뭐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인 것 같고, 기업의 실적이 여기다가 좋게 나와 버리게 되니까 네, 이제 심리가 크게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팩트셋에 따르게 되면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S&P 500 지수 기업 중에서 약 83% 정도가 예상치를 웃돈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83%면 네,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 즉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려고 딱 갔어요. 근데 나도 어닝 서프라이즈요, 나도 어닝 서프라이즈, 근데 나는 그냥 뭐 전망치 정도 나왔어요 라고 얘기가 나오면은 에이 너 니네 뭐 한 거야 이렇게, 네 그냥 평균치를 해도 얘는 실적이 좀 안 좋은데 이런 평가를 받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83%면 그냥 어지간한 기업들은 다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이자하고 언더아머 같은 경우가 이제 주당 순익 예상치를 웃돌고 있다. 그래서 연간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화이자가 이제 백신을 이번 연도에 아주 잘 팔았죠. 그래서 거기서 얻어들이는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근데 상승률은 4%. 근데 언더아머 같은 경우는 16% 정도 올랐는데 지금 실적도 좋아졌고 연간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시켰다. 언더아머가 뭐하는 기업인지 아시죠? 옷이에요, 옷. 네, 소비주 쪽에서 이렇게 실적 전망치가 웃돌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좋아졌다라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16%나 올라갔다는 거, 이제 소비주 쪽에 어떤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듀폰과 에스티로더, 듀폰은 뭐 잘 몰라도요, 에스티로더는 아시죠? 소비주예요. 네, 그러면 8% 4% 이상 주가가 올라갔다. 역시 실적이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졌어요. 일론 머스크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아직 허츠사와 10만 대 차량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건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또 한 거죠. 그래서 주가가 좀 떨어졌는데, 허츠사에서는 이미 테슬라가 차량을 인도하기 시작했다라고 반박을 했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뭐 계약서 상으로
그 10만 대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도 렌트카 업체이기 때문에 뭐 전기차를 사드리고 있다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10만 대라는 부분이 딱히 이제 뭐 정해진 그 숫자는 아니다라는 의도의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고요. 니네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라면 10만 대라는 그 명시를 분명히 하는 계약서를 쓰자.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허츠 입장에서는 10만 대는 조금 부담스러운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사들이고 있다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부풀려진 것은 아닌가,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쪽에서는 악재가 조금 더 있는 게 리콜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리콜, 뭐 물론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판매량에 비해서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만 리콜이 또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은 약간의 악재성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꼭 이렇게 반대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하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사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시장에서는 재료, 뭐 약간 변동성을 생각할 수 있었던 재료 같은 부분도 전부 다 투자자들이 일단은 호재성 재료로 바꿔버리는 그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증시가 좋을 때는 악재도 호재로 바뀌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상황이 딱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뭐 최고 기간을 기록하면서 계속 올라가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승 분위기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아직 신고가가 아니라 조정 국면이잖아요. 그래서 이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이런 재료들이 이렇게 좋게 나와주는 것은 상당히 고마운 일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도 이제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분위기가 더 좋아질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근데 분위기가 더 좋아지면 매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이 좀 많이 되실 텐데, 지금은 일단 뭐 시장 상황을 보고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연속 매수가 들어와 준다라면 단기적 어떤 포지션을 위해서 감안하더라도 살짝씩 또 찔러보는 그런 매매 전략들이 또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좋은 타이밍들이 나오고 있다. 저점에서부터 준비할 만한 부분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오늘 드디어 상장을 합니다. 말도 많고 기대감도 있고 탈도 많고, 그런데 자, 어쨌든 상장을 하죠. 상장을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카카오페이가 지금 상장을 하면서 이제 올해 마지막 대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게 이제 상장을 미루다가 이제 드디어 상장이 되는 건데, 자, 지금 이제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상장을 하고, 그 다음에 오랜만에 이제 따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첫날, 뭐 상장하자마자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100% 균등 배분했기 때문에요. 일반 청약자들은 뭐 적어도 한 주, 많게는 3개에서 4개 정도의 주식을 확보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3주 정도만 보유했다라고 하더라도요, 이제 주당 공모 가격이 9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따상이 되면 일단 9만원에다가 묻고 30% 더 하니까 어떻게 돼요? 3, 9, 27, 9 하면은 뭐 12만원 정도, 11만 7천원인가요? 네, 그 정도의 어떤 수익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 주면은, 계산이 점점 커지네요. 네, 3 곱하기 11만 7천원을 대충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30만원이 넘잖아요. 일단 수익률로는 30만원이 넘는 시점이기 때문에, 따상만 가면은, 네, 점심값이 아니라 저녁값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한 주만 받으면 이제 점심값 정도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제가 이 카카오페이가 처음에 이제 공모 청약할 때, 점심값 정도만 받으세요. 그 정도만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따상이 될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그리고 따상이 됐다 그러면 주식을 팔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자, 카카오페이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움직임이 나올 것인지, 오를 수는 있을 것인지, 공모가 이상이 나올 것인지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카카오페이의 상황을 좀 보게 되시면, 수요 예측 경쟁률이 1714.47대 1, 즉 15대 1이다. 1700대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1700대 1이면 상당히 경쟁률이 높은 겁니다. 그 다음에 확약 비율은 이제 70.4%, 일반 청약 경쟁률은 거의 30대 1이었고요. 공모 가격은 9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상을 했을 경우에 23만 4천원. 내가 제 생각보다도 계산이 좀 다르네요. 네. 얼마를 버는 거니, 그러면? 23만 4천, 맞죠. 18만원에서,
거기서 9만원에서 30%가 가는 게 아니라 18만원에 30% 가는 거죠. 역시, 네, 계산이 또 틀린 게, 여기 계산 다 돼 있었구만. 뭐, 23만 4천원이면 얼마 버는 거예요? 14만 4천원을 벌어 가는 것이네요. 네. 그럼 곱하기 3을 하시면은, 네, 점심, 저녁이 아니라 그 다음날 아침이나 점심까지도 해결이 되실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네요. 어쨌든, 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따상까지는 안 하더라도 따 정도만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시초가 밴드가 18만원이 상단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만 시작해도 될 것 같다. 근데 경쟁률로 봐서는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더 내용을 더 들여다볼게요. 지금 카카오페이가 상장한 이후에 더 올라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유동 물량, 즉 유통을 한다는 거죠. 이제 시장에 돌아다니는 물량이 얼마만큼 많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제 공급이 딸리게 되면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자, 지금 유통 물량이 전체 물량의 38.9% 정도 돼요. 그러면 그게 뭐 많다고 볼 수도 없고 적다고 볼 수도 없는데, 여기서 이제 기관 투자자가 나 안 팔래요 라고 얘기한 거 있죠. 그러니까 보호예수 같은 거, 이제 확약 물량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외를 시키게 되면 34.7%로 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전체 유통 물량의 약 4% 정도를 기관들이 난 안 팔래요, 지금 당장은 안 팝니다, 그래서 기간 확약을 해놓은 물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 34% 정도라면은 유통 물량이 굉장히 작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모두 다 판다기보다도 안 팔고 좀 더 버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유통 물량이 더 줄어들게 되고 경쟁률이 높아지게 된다면 충분히 이제 공모 시작점은 따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상승 출발은 가능할 것 같다. 공모가보다 높은 가격은 무조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스피 200으로의 어떤 정기 변경 이런 것들도 당연히 뭐 호재가 될 테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럼 이제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이 카카오페이에 대한 대응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시작은 강하게 출발할 예상이 가장 높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신규 종목들은 항상 물량이 나오면 갖다 파셔야 되는 포인트인데, 그 포지셔닝이 이제 상장하자마자 쭉 땡겨가지고 그냥 바로 문 닫아버리면 괜찮아요. 그러면 그대로 홀딩하셨다가 만약에 상한가가 풀린다라고 하면 그때 매도를 치시면 되는 건데, 만약에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상한가 문 안 닫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하게 되면은요, 거기에 따른 등락폭을 계속 잡아가셔야 돼요. 즉, 뭐 18만원에 시작했다가, 아니죠, 15만원에 시작했다가 이제 18만원 올라갔어. 그러면은 17만원 하단 밴드, 19만원 상단 밴드 이렇게 가고요, 17에서 19 정도 사이에 범위가 있으면 만원짜리를 끊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 안에 놔놓고 뭐 17만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냥 매도, 19만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다시 상단 밴드를 올리는 거죠. 17만원이 이제 저점 밴드, 이제 18만원이 저점 밴드, 20만원이 상단 밴드,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범위를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포지션을 우리가 이제 지지선과 저항선에 대한 개념으로 딱 밴드를 정해놓고 대응하세요. 그러면 딱 거기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더 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물량만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거죠. 중간에 이제 애매한 상황이 걸렸었다라는 부분에서는 무조건 뭐 털어 가시면 되는 거고요. 많이 올랐다가 꼬리 날고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럼 그냥 파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마우스 위에 손을 갖고 있으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냥 그대로 문을 닫아버린다, 그러면 그것만큼 편한 게 없습니다. 그대로 홀딩하셨다가 다음날 물량 나오는 거 확인하고 물량 나오면 매도한다, 그 생각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이제 중간에 들락날락하는 그 상황에서만 이제 하단 밴드와 상단 밴드를 정해놓고 기계적으로 대응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시 예를 들면은, 네, 주가가 만약에 18만원이 형성됐다 그러면은 17만원이 하단 밴드, 29만원이 상단 밴드, 상단을 넘어가게 되면 다시 저점 지지대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면 19만원 넘어갔을 경우에는 18만원이 하단 밴드, 20만원이 상단 밴드, 이런 식으로 밴드폭을 같이 유동성 있게 움직여가면서 대응해 주시면 되겠다, 그 전략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대응밖에 없어요. 아시죠? 예측하지 마시고 그냥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모 받으신 분들 모두 돈 많이 버시기 바라고요. 이거 뭐 지금 같은 장에서 이런 정도는 선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시기를 꼭 기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들 잘 하시기 바라고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주
콘텐츠주들의 독주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지금 뭐 너무 올랐다라는 얘기도 좀 있죠. 사실 뭐 게임, 엔터, 미디어, 이게 얘네들이 주도주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주도주죠. 그래서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시장이 특별하게 올라갈 만한 부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네들이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긴 있는데, 실제로 별것도 아닌 이유를 가지고서 주가가 올라간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바닥을 탈출하려는 움직임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게, 시장의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좋은 뉴스 하나 흘려놓고 주식을 털어가지고 빠져나오려는 그런 더러운 움직임들이 자꾸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내용들조차도 이제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팔아먹은 걸 후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겠죠. 일단은 자기들은 탈출하는 게 목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장이 우호적인 상황을 들어서게 된다라면 그런 재료가 다시 불거져 나오면서 주가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털린 거지 지들도 생각하다가 털리는 상황이 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은 자꾸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별것 아닌 부분에서도 주가가 상승을 통해서 변동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게 주도주와 같이 그룹으로 엮이게 되면 그런 일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요,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었던, 좀 약간 서름을 받았었던 종목군들인 것은 분명해요. 왜냐면 이제 코로나 시점에서 약간 부담을 좀 겪었었죠. 특히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없었겠지만, 엔터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많이 있었잖아요. 공연이 막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공연이 시작이 되면서 위드 코로나에 대해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포지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콘텐츠주들의 어떤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게임주 같은 경우도 지금 초딩들의 러쉬, 극성수기가 들어온다. 이런 얘기 어제도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주도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게임주나 이런 이 콘텐츠들의 독주는 계속되지 않겠는가 라는 전망이 일단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한 달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들이 이제 그런 종목들에 속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에서 52주 신고가를 낸 종목은 어제 기준으로 총 26개 종목이었는데, 이 중에 엔터주들이 12개, 즉 50%가 넘는, 50%가 안 되는 건가요? 네, 12개니까 조금 안 되네요. 40한, 네. 아무튼 그 정도인데요. 네. 오늘 계산 많이 틀리네. 네. 이 40%가 넘는 종목이, 절반가량,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절반가량의 종목들이 미디어 엔터게임 업종이었다라는 것에 이제 주목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더 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도 급하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가파른 상승 아니겠느냐. 성장은 이미 100% 정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가는 800%, 700%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주가가 더 많이 반응을 했고 주가가 더 많이 올라서 기업 가치가 약간 거품이 끼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부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을 좀 하긴 해야 돼요. 어떻게 포지션이 바뀔 수 있는지 그 여부를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대신에 주도주에 대한 개념은 일단 거품 같은 거 생각하지 않거든요. 한번 몰리게 되면은요,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를 더 끌고 들어와요. 그래서 당분간은 더 올라가면서 상승에 대한 포지션을 계속 만들어내게 되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동안에는 조정을 겁내가지고 미리 매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주가가 많이 상승해서 이제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라면 5일선을 기준으로 삼든 5일과 21선의 데드크로스를 기준으로 삼든 일단 자기만의 기준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매도를 칠 때 내가 단기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추세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보시는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시세가 이렇게 크게 많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5일과 21선 데드크로스 또는 61선까지 끌고 가는 데드크로스가 나오게 되면 약간의 비중 조절은 필요하다는 것도 꼭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안 팔 거야 이것보다는 시세가 그거는 얼마 나오지 않았을 때 이야기고요. 시세가 많이 나와서 몇백 프로씩 올라갔을 때는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되면 제법 세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는 반드시 절반 이상의 물량을 덜어주는 그런 조정 시점에서의 대응도 꼭 필요하다는 것도 명심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계속 좋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만 좋다고 얘기하는 동안에 계속 매도가 나오고 팔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지금 같은 경우야 매도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이제 매도가 나오고 시장에 변동이 생기게 된다면 주도주가 또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매도 의견을 가져가시는 거 좋습니다. 일단 지금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상승을 계속 즐기셔도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네요. FOMC를 앞두고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네, 일단은 미국 증시 상황 좋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다. 내일 FOMC 결과에서도 뭐 특별한 부분은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인데, 아직은 그래도 결과 발표가 없기 때문에 긴장은 좀 하긴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카카오페이가 오늘 상장되는데 상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량이 터지면 매도, 그냥 올라가면 그냥 보유, 신규 매수는 되지 않고요. 그냥 올라가면 보유, 그 다음에 약간의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있다 그러면은 밴드폭 설정해 놓고 그 밴드에 따라서 기계적인 대응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콘텐츠들에 대한 독주, 당장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뭐 이제 연말 시즌이 이제 성수기 시즌 들어가죠. 연말 연시에도 디너쇼 많이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디너쇼 말고도 뭐 게임도 많이 하실 테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뭐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너무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대비는 항상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올라갈 때는 그냥 놔도 돼.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된다면 많이 올라간 종목일수록 조정이 깊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시점에서는 비중 조절도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00년 증시 역사는 폭등과 폭락의 반복이었다. 또 등락은 철저히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했다. 놀라서 당황하거나 신나서 들떠있는 심리가 상승과 하락을 만든다. 따라서 시장 참가자의 심리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타이밍 전략의 핵심이 될 것이다. 관건은 남들과 반대로다. 주관이 흔들릴 것 같으면 인터넷 연결까지도 끊어버려야 할 것이다. 웨이터의 추천 메뉴는 안 먹는 것이 좋다. 이게 너무 재밌는 말인 것 같아요. 웨이터의 추천 메뉴는 안 먹는 것이 좋다. 근데 늘 먹던 걸로 줘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상황을 좀 피해가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변수를 좀 피해가는 부분. 그래서 늘 하던 대로, 네, 여러분들이 하시던 대로. 뭐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내 매매도 바뀌어야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심리적인 부분에 내가 같이 흔들리고 막 그렇게 되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인터넷 연결까지도 끊어버리는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것과 또 투자자들의 심리를 읽는 대응이 좀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분위기는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은 출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모두 또 계좌의 손실이나 또는 수익이 조금 더 손실이 축소가 되고 수익이 커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서 계좌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